제가 이게 서툴러요. 아주 서툽니다. 지금 여기가 아마 저기 그 문빈정사에서 그 결혼식 한 장면이죠. 결혼식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아들 토일이를 낳고 살다가 몇 년 살지도 못하잖아요. 1994년에 췌장암으로 49의 나이에 쉽게 말하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만, 자, 그런 삶이 어쩌면 똑같이 이 세 사람들이 어쩌면 똑같은지, 이 사람들의 삶이 제가 보기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이런 사람 삶 자체가 이 옆에 또 하나인 그 책 제목 공통체라고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이 네그리하고 하트란 사람이 썼던 공통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안의 근대성으로서의 어떤 다중의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그린 하트란 사람이 이 공통체라고 하는 게 지금 원래가 2009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2014년에 번역돼서 나왔죠. 아마 오늘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공통체라고 뭐냐? 영어로는 commonwealth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공통이 되는 부, 웰스는 부니까 공통의 부. 이 공통의 부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공통의 부. 자연현상에서 공통의 부는 햇빛이거나 또는 물이거나 또는 공기이거나 이런 토양, 산천, 초목, 땅이거나 이런 것이 자연의 공통의 부입니다. 이런 공통의 부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통의 부.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자연현상의 공통의 부가 있냐면 사회적인 또는 비가시적인 정신적인 영역의 공통의 부가 있습니다. 공통체, 공통의 부들이.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요. 우리 한국어를 누가 혼자 독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부 이거 나눠서 공통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공통의 부들. 언어도, 또 지식도 그렇고. 지식도 일종의 공통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식도 누구에게, 푸코 말대로 지식은 권력입니다. 자, 그럼 권력이라는 건 이것들이 어느 누가 한쪽으로 편중되면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는 정보, 또는 정동, 이런 것들이 대체로 공통의 부라는데, 이런 공통의 부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서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특정한 사람들이 전부 독식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이런 걸 독식해버려요. 또 말하자면 이 독재자들이 이 공통의 부를 너무 독식하죠.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돼갖고 나라를 회사 경영하듯이 해가지고 전부 자기의 공통의 부를 전부 자기 부로 돌려버리는 것. 쉽게 말하면 공통의 부를 사유화하는 일이 있죠. 자본주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도 똑같습니다. 스탈린이나 다들 요즘 중국도 보십시오. 그 공통의 부를 몇몇 사람이, 권력자들이 전부 함께 가져. 이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모습들이 자체가 뭐예요? 올바르지 못하지요. 절저하게 말하자면 공통의 부를 사유화하는 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본주의나 이 공산주의 너머의 그 다음 단계의 세계를 추구한 게 이 말하자면 공통체제,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이라고요. 부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상. 예를 들면 체 게바라나 그렇지 않은 프란츠 파농이나 또 말하자면 우리 김남주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한 자본주의 너머, 공산주의 그 너머의 세계, 그런 이상세계. 자, 그런 것들을 네그리나 하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다중의 민주주의다. 그런 다중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중의 군주되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군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군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통의 부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그리나 하트는 분명히 거기에서 누구를 언급하느냐? 프란츠 파농도 언급하고, 체 게바라도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 이런 세계가 아마 그런 세계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김남주도 제가 보기에 그거하고 반열을 함께하는 그런 대단한 선각자였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논리가 결국 뭐냐?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무지무지하게 제가 읽다가 그냥 책을 몇 번 던져버렸습니다. 읽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근데 자본론이라고 하는 역사들, 이걸 보게 되면 아마 그거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혁명가들이, 혁명 전사들의 삶이 결국 여기 말한 대로 그레마스의 행위학 모델 또는 행위자 모델이라고 합니다만 서사학자입니다.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서사로 풀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계급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사회가 계급사회입니다. 옛날 계급사회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제 사회라는 것은 내가 타고나면 양반이냐 쌍놈이냐 타고난 대로 내 운명이 결정돼 버리고 더 이상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분제 사회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죠. 귀족이냐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냐에 따라서 또 종우 신분이냐 타고나면서 자기 신분이 결정되는 게 신분제 사회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신분제 사회가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계급사회로 바뀝니다. 계급은 뭐냐면 유산계급, 가진 자 계급하고 못 가진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 계급으로 나누지요. 자, 그래서 맞아, 프롤레타나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죠. 자,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 인간이라는 서브젝트 주체가 체 게바라나 아니면 프란츠 파논이나 김남주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헬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하고 연대함으로써 반대자였던 부르주아하고 계급 투쟁을 해서 이 계급사회에서 계급 투쟁을 해서 어디로 휴머니티가 실현된 좋은 세상으로 가겠다.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논리거든요. 이걸 우리는 물론 김남주 선생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회에 진보가 보수가 진보도 없고 우리 사회에 뭣도 없다.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다. 좌파 우파가 없다. 우리 사회는 뭔만 있냐? 매판자하고 쉽게 하면 매국노하고 애국자만 있다. 좌파 우파 없고 쉽게 말하면 진보나 보수도 없다. 오직 뭔만 있냐? 매국노하고 애국자만 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쉽게 말하면 매국노냐? 자,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눠 설명을 하대요. 자, 그러면서 그래 당신 말도 맞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만 어쨌든 인간들은 그게 좌파우파가 아니라 어쨌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오늘날 갑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 우리 사회 보면 갑질이 너무 심하죠. 교수 사회도 갑질이 심하죠. 우리 학장님이 우리 글 보내왔대요. 갑질하는 거 어떻게? 진짜 갑질이 심합니다. 자, 갑질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오포넌트고. 그럼 우리는 맞으면 거기서 갑질 당하는 또는 이 서발턴들 말할 수 없고 맞으면 하위 주체들 피지배 계급들이 아마 헬플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하고 연대해가지고 갑질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습니까? 투쟁해서 그런 것들을 저지시키고 좋은 세상, 갑질이 없는 세상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그레마스의 행위학 모델로 우리의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김남주가 그런 사람이냐? 정말 제가 봤을 때 김남주의 개인적 특성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준 시가 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솔련입니다. 이 솔련이라는 것 그냥 짧으니까 그냥 읽지도 않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솔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그 상산에 있는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산에 있는 뱀이니까 철저하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맞아요. 전설 속의 뱀입니다. 이건 손자병법에 있는 것 그대로를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그렇게 손자라고 하는 글에 손자라는 책에 구지조란 9구자 땅지자 구지조의 항목에 뭐가 나오느냐? 자, 솔련자는 솔련이라고 하는 것은 상산지 사야라 상산의 뱀이다. 그러면 상산이라는 산은 어떤 산이냐? 오늘날 항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국에는 5개의 아주 훌륭한 산이 있습니다. 그걸 오악이라고 합니다. 오악 중에 하나입니다. 상산이. 그게 항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항산에 전설 속에 존재하는 솔련이라는 뱀이 있답니다. 이게 전설 속의 뱀입니다. 그 전설 속의 뱀이 어떤 모습이냐? 딱 이렇다는 거죠.
그